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10월 27일 일요경마 유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월말 경마로 펼쳐지는데요, 월말 경마답게 편성은 빡빡합니다. 배당이 두둑하게 나와줄 수 있는 일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월말 경마는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말 경마만큼은 강민이 확실하게 한고라를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일요 경마 승부처도 기대를 많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5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와 11경주입니다. 5, 7, 8, 10, 열하나, 5, 7, 8, 10, 열하나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고, 10경주가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5경주, 7경주, 8경주, 11경주와 10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 11경주도 거의 뭐 메인급으로 배팅 강도를 좀 강하게 올려서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승부처는 5, 7, 8, 10, 열하나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사모의군 1000m, 별정 A형 2세 10마경주입니다. 1착 상금이 3,420만원, 4군에 해당하는 두둑한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익바이 강공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인기마를 좀 꼽아본다면 7번마 로드란이 문세영 기수인데, 문세영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 기승 정지예요. 그래서 일요 경마 문세영이 타는 거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행 심사 때에도 순발력을 보였고, 4번마 한센 초이스도 김영균 기수 안장인데 당연히 여기서는 뭐 아주 강력한 의지를 읽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역시 순발력이 있습니다. 9번마 보헤미안 뮤직도 마찬가지죠. 주행 심사 때에 이 외곽 게이트 12번 게이트에서도 선행을 나서면서 상당한 여력감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9번, 7번, 4번 이 세 마리가 대끼리 둔 대끼리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세 마리가 모두 몰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은 거예요. 어차피 세 마리 중에 선행을 갈 마필은 한 마리밖에 없잖아요. 그 나머지 두 마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런 경주는 이 4번, 7번, 9번 이 인기마 세 마리로 막건 조합을 하는 건 굉장히 좀 어리석다. 뭐 이런 표현이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막건 조합이 바란스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대한 막건을 찾아서 때려보고 싶다는 건데요. 뭐 신마 경주기 때문에 배팅 강도를 많이 올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고배당이라면 충분히 노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안쪽에 3번마 송환플레이라는 마필이, 플레이어라는 마필이 9월 20일 주행심사 때 보니까 스타트 나오면서 옆에 마필에게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쳐졌어요. 그런데 후미권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힘만 빼고 가는데 결승선 탄력이 뭐 엄청 좋더라고요.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지금 선두권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4번, 7번, 9번 이런 거 앞선에 간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선행 가는 말은 한 마리고 나머지 두 마리는 외곽을 돌든지 모래를 쳐맞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면 오히려 안쪽에서 3번 송환 플레이 같은 마필이 곱게 쫓아가서 한 발을 쓰는 그림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1000m지만은. 그래서 3번 송환 플레이어를 조금 좀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노림수를 둘 만한 마필이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진짜 강민이 조만간에 한번 대박 배당을 선물해 줄 것이다 라고 꼭 집어넣고 있는 강민의 고부당 관심마가 두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데뷔전부터 노려야 되느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두 마리, 이 강민이 관리마로 찍어놓은 두 마리가 있는데 조만간에 한번 대박으로 한거라 챙겨줄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11번마 소선호 레전드라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게이트가 외곽이고 1000m라서 데뷔전에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조만간에 이거 한번 대박 칩니다. 이 소선호 레전드 안 팔리거든요, 이게. 이 소선호 레전드는 이 소선호의 예전에 10조 마방에 있던 소선호의 자마예요. 그래서
예, 소선호 하면은 강민의 이제 올드 팬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한 8, 9년쯤 됐어요. 8, 9년 전에 빅삭스와 소선호가 동반 입상했을 때에 복승식이 600배가 넘었죠. 복승식이 600배가 넘었고 630배인가 그랬고 쌍승식이 2281배. 제가 배당도 안 까먹습니다. 그거를 승부로 때렸어요. 주력 승부로. 추천 경주로. 빅삭스의 소선호. 뭐 기억이 나신 분들 계실 겁니다. 2281배를 주력 막건으로 때려가지고 그때 당시 강민 좀 배팅을 좀 세게 했을 텐데 그 경마장에 같이 있던 그 애들이 너도 뽀찌 달라 나도 뽀찌 막 그래가지고 그때 한 뽀찌만 한 200만 원 돈 나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정도로 이 소선호라는 마필에 대해서는 강민이 참 애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선호의 자마들은 제가 나올 때마다 좀 계속 관심마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경마장에 있는 코어블레이드라는 마필이 바로 이 소선호의 자마죠. 그래서 강민이 데뷔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고 원래 19조에 있다가 지금 22조 강은석 마방으로 옮긴 거죠. 그 코어블레이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데뷔 초부터 계속 강민이 추천드리고 있는 마필이고 잘 뛰었습니다. 이 소선호 레전드라는 마필도 그 정도 사이즈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이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완전 대박이 터지면 이런 게 터트리는 겁니다. 이게 요거 주행 심사 때 상당히 걸음이 많이 숨겨져 있던 그런 모습이에요. 뭐 1경주부터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거나 1번마 송한 플레이어를 여기서는 좀 노림수를 둘만 하겠고요. 뭐 인기마 4번, 7번, 9번 그리고 11번 소선호 레전드까지도 여기서는 폭탄이 가능하다. 거기까지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머니 꾼천메타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토요일 1경주와 분할이 된 편성이에요. 근데 토요 경마가 조금 센 놈들이 붙었고 1호 경마는 진짜 어떻게 똥말들을 갖다 모아놔도 이렇게 모아놓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뭐 어느 놈 하나 믿고 때릴 말이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대고 싶은 경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도 이 3번마 굿마운트가 편성은 잘 만났습니다. 어차피 경마는 편성의 싸움이에요. 내가 약해도 더 약한 상대들을 만나면 이기는 거니까. 이 3번마 굿마운트가 직전에 3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 꽃 전개를 풀어가고 깨졌습니다. 그런데 뛰었던 상대들은 약하지 않았고 오늘도 편성이 허접하고 그래서 3번 굿마운트가 아마도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8번마 졸리로저가 이 정도 편성에서는 단독 선행을 뽑아 나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구력이 넉넉한 마필은 아니지만 여기서 똥말들 경주는 어차피 뭐 앞장 까는 놈이 장땡이니까 그래서 3번 8번이 앞선을 가요. 두 마리가 3번 8번이 근데 나머지 마필 중에는 이 3번 8번을 쫓아갈 만한 녀석이 안 보여요. 2번 클래식 댄서도 뭐 똥말 기질이 다분한 마필이고 그래서 3번 8번이 이 완전 똥편성에서 깜빡이로 팔리는데 대안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는 뭐 과천 에이스도 뭐 이것도 바람 불 것 같은데 3번 8번이 능력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편성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앞선에 가는 3번 8번 이 깜빡이를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깜빡이 3번 8번 막건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머니 꾼 1300m 별정 C형 경주 연령 오픈 돼 있습니다. 역시 부진마필들이 출전하는 혼전 돼 있습니다. 터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강민이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고배당이라는 것은요 인기마가 불안하면 터지는 거거든요. 이번 경주에서 보면 지금 팔릴 만한 인기마필들이 다들 불안합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경주는요. 7번마 최강 매직이
이게 인기 1위로 팔 텐데 직전에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진 거거든요. 근데 직전에 이 최강 매직이 인기마로 팔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능력이 있어서 인기마로 팔린 게 아니고 상대들이 똥말이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린 거예요. 근데 그 똥말들 경주에서도 깨진 거죠. 줄어든 경주거리가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거 못 믿습니다. 이거 인기 1위로 놓고 때릴 말은 아니고요. 9번마 로열 리멤버도 직전에 3번 게이트 최적 전개를 풀어가고 깨졌고, 근데 오늘은 9번 게이트 12번 천년의 고도도 마찬가지죠. 직전에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던 이유가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가 가능하다고 보고 인기마로 팔렸던 거거든요. 근데 잘 타고 깨졌어요. 정말 더 이상 잘 탈 수 없다 싶을 정도로 최적 전개를 꽃 전개를 풀어가고 깨졌어요. 오늘 게이트 외곽으로 밀렸잖아요.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또 1300에서 이게 자력 승부를 장담할 만한 그런 사이즈는 아니죠. 이런 지금 뭐 7번, 9번, 12번 이런 인기만 다 못 믿습니다. 이기는요. 그래서 요거를 승부처로 가져갈까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아예 폭탄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로 가져갈까도 고민을 했는데 육군 레이스는 강민이 웬만하면은 승부처로 잘 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관심마 2마리를 좀 노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 거의 뭐 999 폭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2번마 호남대로입니다. 직전 1700m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700은 안 돼요. 1700은 죽었다 깨도 안 되는 말이고 1300 8월 31일 경주 1300m를 보면 그때 인기 순위 12위였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뭐 전혀 의지가 없었어요. 근데 결승선에서 탄력이 상당히 날카로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상대들이 상대 그 편성 앞선이 좀 빠르게 흘러가는 편성에서 쫓아가는 마필들이 선입권에 있는 마필들이 가니가 찢어진 그런 그림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내용입니다. 이런 거 지금 거의 안 팔리죠? 요거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완전 999 폭탄을 노릴 마필은요. 그거는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는 굳이 인기마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좀 의도적으로 고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고배당 관심마는 3번마, 2번마 호남대로 2번마 호남대로를 고배당 관심마로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사모 5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입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는 마필은 딱 4마리입니다. 4마리 안에서 경주가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죠. 안쪽에 2번마 킹 오브 룰즈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서 6.0배짜리를 라운베스트맨을 대가리 놓고 킹 오브 룰즈 활용 딱 2방을 가져갔죠. 그냥 딱 2방으로 끝났던 경주 6배짜리를 적중을 했는데요. 기본 스피드도 있고 선입 전개도 되는 마필. 오늘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요. 5번마 럭키 법전도 직전 경주에서 6.8배짜리 압축 막건을 적중했는데요. 이 착지가 좋지가 못해서 착지 불량으로 늪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외곽을 서두르다가 이렇게 좀 전개가 깔끔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뚝심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순군전이라도 또 봐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직전에도 뭐 짭짤하게 챙겨 먹었고요. 10번마 백색광채도 직전 경주에서 10배짜리를 또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던 경주죠. 라운터포맨이라는 대가리가 서 있었던 경주였기 때문에 대가리에 붙여서 백색광채 10.0배짜리를 역시 딱 2방으로만 적중을 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직전에는 1번 게이트에서 좀 그림처럼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이고 11번 솔개바람이 직전에 뛰었던 편성은 약한 편성이 아니었는데 중위권에서 힘한배 적절하게 했는데 결정 탄발은 부족했어요. 하지만 큰 착체 없이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직전 경주는 이게 인기가 깜빡이로 팔렸을 때 그냥 완전히 꺾었거든요. 왜냐하면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본 건데요.
그래서 깜빡이로 팔렸어도 완전히 삭제 처리했던 마필인데 강민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뛰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이것도 배팅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5번, 10번, 11번 한 마리 복병마 전개상 한 마리 복병마가 보이긴 하는데 그것까지는 뭐 배팅권에 가져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건 현장까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2번, 5번, 10번, 11번 중에 어떤 놈을 놓고 때리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2번마 킹 오브 룰주가 안쪽 게이트면 다시 한번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이라서 가장 전개 상황은 좋다.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부담장이 2.5 늘어났지만은 워낙 마체가 좋습니다. 500다마가 넘어가는 510kg, 20kg대 나가는 좋은 마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순말이고요. 56.5의 부담장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번 킹 오브 룰주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2번마 킹 오브 룰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000m 별정 비영 경주입니다.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액면 자체는 5번마 스키터가 가장 좋습니다. 데뷔전에서 3차까지 왔는데 데뷔전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진 않았거든요. 뭐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고 오늘은 최상현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는데요. 최근에 이 부산 경마장에서 가장 좀 핫한 기수가 최상현 기수 아니겠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도 좀 기승술 좋은 모습, 싹수 있는 그 발전 가능성을 보였던 기수인데 군대 제대 후에 한동안 한 2개월 정도 헤맸죠. 근데 최근에 보면 그 기승 감각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버마 스키터의 최상현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다는 것은 여기는 뭐 대가리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5번 스키터는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 안쪽에 1번마 아라로즈가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어요. 뭐 1번 게이트는 선행도 늘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단순 선행만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10번마 블랙 이글윙도 직전에 스키터와 같이 뛰면서 발전 가능성을 보였죠. 그래서 이것도 인기마로 팔릴 마필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강민이 좀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 11번마 라스트 가디언이라는 마필입니다. 일단 10월 5일 주행심사 때 내용이 나쁘진 않았어요. 결승선에서 좀 기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보였는데 1억 1000만원짜리 비싼 마필입니다. 그리고 혈통적 기대치도 상당하고 19조 마방의 특징이 그래요. 주행심사 때 좀 이건 아닌가 싶은데 실전만 가면 그냥 고배당을 터트리는 마필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죠, 여태까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주행검사 주파 기록이 1분 2초 7이다. 근데 지금 스키터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 1분 1초대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그 기록적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뭐 2번마 킴마브리지도 2분 2초. 뭐 경마가 기록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11번마 라스트 가디언을 데뷔전부터 주목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마는 11번 라스트 가디언을 관심마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공략하는 일요경마 전반부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접전 편성이고 은근히 또 혼전도도 있어요. 이번 5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지금 어설프게 팔릴 만한 인기마 아마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인기마 한 마리는 완전하게 접어버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3번마 케미블루는 직전에 7.4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는데 선행도 되고 뚝심도 좋은 마필입니다. 4번마 문학 리워드가 직전에 인기 9위였던 마필인데 끝걸음을 많이 남겼어요. 늘어난 1300 경주거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4번마 문학 리워드도 관심권이고 5번마 어마무시는 직전에 8.6배짜리를 압축 승부로 때려 먹었던 녀석이죠.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8번마 스피덤 직전 경주에서 이 데뷔전부터 강민이 요거를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던 녀석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면서 인기 4위까지 팔렸는데, 너무너무 아쉬운 것이 이 정상백호를 역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고배당을 놓쳐가지고, 그냥 뭐 받치기만 가도 되는 상황인데,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고배당 128배였는데. 어쨌거나 이 8번마 스피돔은 데뷔 전부터 강민이 쌍대가리로 노릴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1300 늘어난 경주거리는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9번마 소울리 마제스틱이라는 마필도 8월 31일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깨졌어요. 근데 이게 단순 선행만은 아니고 선입견에 쫓아가도 되는 마필이죠. 10월 18일 날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니까 뭐 선행을 나서는데 아주 그냥 사뿐하게 선행을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결승선에서는 뭐 뒤를 돌아보면서 여유가 있었는데, 당연히 여기서 뭐 인기만은 아니지만은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지금 제가 5마리 하나, 3, 4, 5, 8, 9 5마리를 지금 언급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불안한 인기만 한 마리 완전히 자릅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잘라버려요. 그리고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리는데 한방 막건으로 때릴 겁니다. 일단은 한방 막건에 주력 승부를 갈 겁니다. 한방 막건에 주력 승부를 가고, 대가리는 어차피 세워놓고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때리고 받치는 막건, 한방 때리고 한두 방 정도 받치는 그런 배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중배당으로 좀 두둑하게 한 거라 챙겨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경주는 전반부 승부처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선목은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경주 편성을 쭉 보니까요, 참 기분 좋은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이 고배당으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 마필. 만약에 1번은 골든샤프는 9월 1일 경주에서 그 메이저 파워의 골든샤프, 메이저 파워를 승부지 충마로 놓고 골든샤프의 64.2배짜리를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직전에는 인기 3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이 모래를 맞으니까 잘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1번 게이트가 이 마필이 유리한 조건이냐, 그거는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3번마 돈인마이가 3번 게이트면 나쁘지 않은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29전을 뛴 마필이고요. 그리고 입상을 2번밖에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 착순권에 머물고는 있습니다만 결정타는 항상 좀 부족한 그런 내용이죠. 요게 아마 인기마로 팔릴 것 같고요. 4번마 아모르 파티는 6월 7일 경주에서 이 티즈 조이풀이죠. 티즈 조이풀을 놓고 아모르 파티의 주력 막건 51.3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도 강민이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뛰면 뛸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승군전이라도 이건 또 봐줘야 되는 상황이고, 8번마 내가세강자도 이게 인기바로 팔릴지 모르겠는데, 직전 경기에서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책임지고 꺾었죠. 요거는 분명히 꺾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뭐 거세를 이후에 조금씩 호전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마필이 보여줬던 그 경주 내용이 그게 전부라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8번 내가세강자도 인기바로 팔릴 거고, 11번마 영성호프가 직전에 2.1배짜리를 단통으로 그냥 받치는 막건 없이도 단통으로 때려 먹었는데, 공백이 길었지만 이건 뭐 능력마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단통으로 적중했는데 오늘 승군전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어떤 놈을 충마로 놓고 가느냐가 관건인데, 4번마 아모르 파티예요. 4번마 아모르 파티. 요거는 강민이 데뷔 전부터 아주 강하게 추천드리면서 고배당으로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 발전 기대치가 충분한 마필입니다.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이제는 뭐 완전히 걸음에 힘이 찼어요. 그래서 4번 아모르 파티를 승군전이라도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똑같은 승군전이지만 11번마 영성호프 까지도 좀 관심권으로 가져가시고요. 뭐 나머지 마필들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4번마 아모르 파티, 3번 아모르 파티를 관심마로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목은 1700m 별정 B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강변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6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갈까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레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4번목 황금도야지라는 마필 때문에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4번 황금도야지를 부러뜨릴 자신이 있으면 이거는 고배당을 노리는 승부 경주로 가져갔겠지만 4번 황금도야지가 비록 1700 첫거리 도전이긴 합니다만은 데뷔 초부터 잠재 능력을 후하게 평가했던 마필 아닙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17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황금도야지를 여기서는 인정을 하고 공략하는 레이스로 봅니다. 결국 뭐 크게 큰 배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추천 경주로는 노리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좀 압축 막건, 중배당으로 압축 막건을 때려 먹을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호 황금도야지는 5월 26일 경주에서 그때 수호를 이길 때의 경주력이 정말 좋았어요. 그때 황금도야지를 놓고 수호의 주력 막건 34배짜리를 주력 막건, 그때 수호를 놓고 갔죠. 수호를 놓고 황금도야지의 주력 막건을 34배짜리를 때려 먹었을 때에 그때 스타트는 굉장히 늦었는데 중속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행을 강탈하고 넘어가면서 그대로 대가리까지 버티기를 성공했던 그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근데 직전에는 워낙 앞선이 좀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앞선에서 그냥 따당으로 끝나버렸던 경주였죠. 앞선에 인디안네코 천하의제가 그냥 따당으로 가면서 앞선에서 그냥 끝나버리니까 이게 늪발을 하고 최후미에서 걸음을 남기면서 들어왔거든요. 2차권에서 착차가 거의 없이 뭉쳐 들어왔던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1700 늘어난 경주거리는 3호 황금도야지는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4번을 인정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4번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요. 후착에서도 참 관심 마필이 여러 마리 있어요. 2번 거몽도 1월 달에 45.6배짜리를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고 3번 시티 챔프도 직전에 고배당을 터뜨리는 내용을 보니까 이 1700m가 이 마필에게는 적정거리라고 판단되고 6번만 인디안 보스라는 마필도 5월 12일 경주에서 노림수 충마로 놓고 달순이의 그때 주력 막건을 때렸죠. 그러면서 50배짜리를 주력으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직전에도 3차까지 왔는데 뭐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진 않았고 11번만 최강신기는 이 1700m가 적정거리라고 봅니다. 8월 17일 날도 14배짜리를 요거 인기 4위 했을 때 충바로 놓고 적중하긴 했는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1700이 훨씬 이마필에게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승군전이라도 1700m는 또 봐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후착을 좀 압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일단은 4번만 황금도야지 3번 황금도야지는 1700 첫거리 도전이지만 오히려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겐 불리하지 않다. 그래서 4번 황금도야지를 우선 관심마로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입니다. 5번마 대호질주와 6번마 원더풀 컨트리 상승세의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편성인데요. 어떤 놈을 충무로 놓고 가느냐가 일단 중요합니다. 6번만 원더풀 컨트리는 직전에 5.4배짜리를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고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면서 지금 복승률 100%를 달리고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6번 원더풀 컨트리가 아마도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참 그런데 이 57kg의 늘어난 부담 중량 그거는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최근에 뭐 57 달고도 8월 23일 날 자력 입상을 성공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페이스를 굉장히 느리게 끌려갔던 그 상황이었고 오늘은 좀 앞선에 갈 마필들이 의외로 발빠른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57km로 빠른 페이스를 극복해야 된다. 요거는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바로 옆에 있는 5번마 대호질주라는 마필이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직전에는 1600m까지도 입상을 했고 9월 6일 날은 빠른 페이스에서 막판 뚝심이 좋았고 부담 중량의 변화도 없고 그래서 5번마 대호질주가
가장 좀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1번마 스피드 퓨리는 2월 3일 경주에서 충만 없고 9.2배짜리를 적중을 했는데요. 9월 28일 재검 내용도 나쁘질 않았습니다. 다만 출정 공백이 길어졌고 오늘 승군전이기 때문에 이건 현장 변수를 살펴야 되겠고, 3번마 영광의 치얼스는 7월 12일 경주까지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드렸던 관심 마필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그 재작년 농림부 장관배를 우승했던 마필이 그 영광의 헌터라는 마필이 있어요. 그 영광의 헌터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혈통적 기대치가 있어서 데뷔전부터 강민이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녀석이죠. 근데 직전에 뛰는 걸 보니까 이걸 뭐 거의 뭐 똥말처럼 뛰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줄어든 1300 경주 거리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보고. 자, 그래서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인데 5번마 대호질주가 안정적인 전력으로 봅니다. 5번은 일단은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복병권에서는 1번마 스피드 퓨리, 3번마 영광의 치얼스 요거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6번마 원더풀 컨트리가 깜빡이로 팔릴 텐데 뭐 늘어난 부담 중량이 변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 많은 5번마 대호질주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칠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7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저배당 깜빡이처럼 꼬시는 레이스예요. 그런데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쉽게 저배당 깜빡이로 끝날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7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 이유는 일단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레이스고요. 그리고 좀 거품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마로 두둑한 배당으로 한구라 챙겨 먹을 수 있는 레이스로 판단이 됩니다. 3번마 비카블레이싱이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요. 최근 3연승을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은데 나올 때마다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5번마 비욘드 5번은 직전에 20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는데요. 1300에서 강점을 보이는 마필인데 오늘은 1700에 늘어난 경주거리가 변수가 되겠고, 6번마 리빙스턴은 최근에 연투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긴 한데 월등하게 빠른 순발력은 아니에요. 계속 지금 앞선에 가서 한 바퀴씩 잡아 돌리고 있는데 스타트 자체가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편성에 따라서 선행도 갈 수 있고 선행을 못 갈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8번마 원더풀 이블은 5월달에 코리안 더비까지 출전했던 마필이고, 이 원더풀 이블은 작년에 그 2세 마필 때 그때 루키 스테이스에서도 아주 강하게 늘면서 창파와 동반 입상했을 때에 80배가 넘는 승부 막건을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7월 13일 날도 1700에서 대가리선 얻고 15.9배를 추천 경주로 딱 두 방만 압축 승부로 추천드렸던 마필이고, 직전에는 뭐 7.4배짜리 어차피 대가리가 명품 축제라는 대가리가 서 있었기 때문에 두 방 가져가기도 사치다. 그냥 단통 받치는 막건 없이 그냥 오직 단통 그냥 한 방으로 7.4배짜리 적중했던 마필이고, 11번 라온세레나가 최근에 연투를 때면서 상승세가 좋은데 문제는 이 경주 거리예요. 1700 경주 거리를, 그러니까 1700 경주 거리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겠고, 12번 전복 캡틴도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는 그림, 6월 9일 경주를 보면은 선행을 나서면서 1700을 돌았어요. 그런 부분, 이 모래를 맞지 않는 선두권 전개가 조심스럽고, 계속 좀 실전배를 째려보는 강민의 관리 마필들이 지금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7경주는 일단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릴 수가 있는 경주고요. 후착에서는 좀 어설픈 인기마, 강민 지금 언급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좀 거품 인기마 두 마리 정도는 완전히 접어두고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해드리지 않은 복병마 중에서 강민이 계속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있어요. 어찌 보면 좀 한이 맺혔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강민의 관리마가 지금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붙여서 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둑한 배당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 7경주 승부경주 동참해 주시고요. 또 반드시 한구라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경주에서 배팅의 포인트는 경주 거리가 1400m로 펼쳐진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뭐 1200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1200이 아니고 1400이다. 경주 거리가 1400이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번마 오호대 장군은 1200에서 강점을 보이는 녀석이긴 하지만은 늘어난 경주 거리를 상대 비교 평가했을 때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미 전적을 보면 35전을 뛴 마필이에요. 뭐 더 이상 뭐 걸음이 늘어나고 이런 거 없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내용이 그게 전부인데 오늘은 1400 경주거리가 늘어났고 3번마 영광의 시대는 직전에 배당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김철호 기수가 말을 좀 잘 못 탔다고 봐요. 사실은 원래는 이게 김철호가 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성재 기수가 타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기수가 교체가 된 거죠. 그러면서 말을 좀 잘 못 탔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5번마 굿댄서가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1400에 대한 경쟁력은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상인 기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이 부산 경마장에서 가장 좀 감각이 좋은 그런 기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번 굿댄서가 뭐 캐러컨 마일 대상 경주까지 출전했을 만큼 뭐 기본적으로 기본 사이즈가 약하지 않고 또 직전에 보면은 스타트가 좀 많이 늦었어요. 이 스타트 나면서 중심 자체가 이렇게 뒤로 밀려 있다 보니까 스타트가 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뚝심을 보였다. 이게 1400에 대한 경쟁력도 충분하죠. 7번마 영천 히어로는 직전에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는데 그래서 이거 1400 늘어난 경주거리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고 8번마 영광의 포스는 최근에 뛰었던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닙니다. 1400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하고요. 그래서 5번마 굿댄서가 1400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보는데 5번을 놓고 후차권에서 어떤 놈으로 붙이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뭐 깔끔하게 적중을 하겠습니다. 일단 관심만은 5번마 굿댄서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호나비군 1800m 별정 비영경주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혼전이고요.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쪽에 1번마 톱브레인이 승군전이고 1800 첫거리 도전인데 최근에 상승세가 좋아요. 지금 3연승을 때리고 있잖아요. 요런 놈이 아마도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6번마 썬더블레이드가 직전에 인기 3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을 지울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아마 이게 인기 1위로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1번, 6번 이런 인기마 충마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충마가 아니에요. 뭐 나머지 마필 중에 뭐 2번마 초인마 같은 경우도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HRI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 그때 강민이 심장의 고동을 놓고 해구의 주력마건 8.5배짜리를 압축 승부로 때려 먹었을 때 심장의 고동 놓고 해구 초인마 딱 두 방만 가져갔거든요. 나머지 마필들은 뭐 쳐다보지도 않고 완전히 지웠던 그 경주였는데 그 편성이 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직전에는 1400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잘 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1800 늘어난 경주 거리고 뭐 이런 마필 지금 다 충막감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는 강민이 아주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관리마가 있어요. 관리마. 최근에 보여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전혀 안 팔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립니다. 한 인기 순위 6위권, 7위권 돼요. 고배당 충마를 놓고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뭐 1번, 2번, 6번 이런 마필과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충분히 배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1번, 2번, 6번 이런 마필들이 부러지는 그림에서는 이거는 대박 배당까지도 엮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번 8경주를 인기마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고배당 충마를 놓고 역으로 고배당 충마를 놓고 중고배당으로 승부를 때리는 추천 경주입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국산 오픈 1200m 별정 A형 2세마 브리더스컵 부경 예선 레이스입니다. 1착 상금이 무려 1억 7,100만원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당연히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이빠이 강공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12월 달에 열리는 12월 1일 날 열리는 브리더스컵 G2급으로 열리는 그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예선전입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서울 경마장에서 과천 시장배도 열릴 것이고, 뭐 부산에서는 경남 신문배, 뭐 이런 이세마 대상 경주가 펼쳐지는데, 12월 달에 브리더스컵 1400으로 열리는 그 대상 경주를 앞두고 예선전을 펼치는 거예요. 당연히 외곽에는 11번마 세이브 더 월드는 여기서는 뭐 강축으로 놓고 때릴 마필입니다. 이건 뭐 데뷔전부터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뭐 그냥 부러질 때까지 인정을 한다는 거. 부러질 때까지. 8월 25일 날 63싱사 합격 조기 출전마 특별 경주에서도 요거는 뭐 안 빠진다. 그러면서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은 인정하고 적중을 했는데요. 11번 세이브 더 월드는 이거는 뭐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1번 세이브 더 월드는 뭐 1200m까지는 그냥 뭐 논스톱으로 대가리 칠 마필이고요. 11번을 놓고 후착에서 어떤 놈으로 붙이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인데요. 뭐 사실 후착권에서는 뭐 고만고만한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 10번마 라운여걸은 9월 6일 데뷔전부터 충마로 놓고 53배짜리를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뒷다리에 그 편자가 빠졌어요. 경주 후에 뒷다리 편자가 빠진 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뛴 건데, 그래서 직전 경주도 강민이 이거는 뭐 안 빠진다,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고 4.1배를 때려 먹었잖아요. 데뷔전에서 53배, 직전 경주에서 4.1배를 압축 승부로 때려 먹었는데, 오늘은 이게 좀 덜 팔리거든요. 이런 마필까지도 좀 관심권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안쪽에 2번마 톱데이는 직전에 말 타는 거 보니까 그냥 뭐 계속 외곽으로 돌더라고요. 계속 외곽으로. 그래서 자리를 좀 잘 못 잡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기마로 팔리면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해요. 8월 25일 날도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을 때에 그때는 또 전개가 잘 풀리고 깨졌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4번마 동투자데이도 직전에 충마로 놓고 2.8배를 적중하긴 했는데 뭐 이빠이 쥐어짠 그런 느낌이고, 6번마 닥터카스는 선입권에 쫓아가는 전개 좋습니다. 8월 25일 날 세이브 더 월드와 같이 떴을 때 강민이 이걸 6.6배짜리 적중했고, 데뷔전부터 16.3배, 또 9월 29일 직전에도 2.2배, 뭐 나올 때마다 이거는 계속해서 적중을 이어가고 있는 마필인데요. 뭐 더 뛴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11번 세이버 월드는 이건 능력마입니다. 11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데 좀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마가 2번 톱데이나 뭐 4번 동투자데이 이런 맛빌들보다는 6번마 닥터카슨 그리고 고배당은 10번마 라운여걸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목할 맛빌 11번 세이브 더 월드가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서마 오픈 1200m 별정 A형 2세마 농협중앙회장배 대상 경주입니다. 1착 상금이 무려 1억 7,100만원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금 전 부산중계 5경주에서 펼쳐졌던 브리더스컵 부경 예선전과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부산중계 5경주에 선전했던 마필들과 이번 서울경마 9경주 농협중앙회장배에 선전했던 마필들이
12월 달에 열리는 브리더스컵에서 서로 맞붙게 되겠죠. G2 경주에서 또 상당한 상금을 놓고 경쟁을 펼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2세 후반에 있는 마필들이 뭐 다음 달에도 이제 대상경주, 외산 대상경주긴 합니다만 과천시장배도 펼쳐질 것이고 또 뭐 경남신문배도 펼쳐질 것이고 이렇게 2세마 대상경주를 떴던 그런 마필들을 좀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2세마 대상경주에 떴던 마필들은 내년도 또 내후년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관심권으로 관리마로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2세마 대상 경주는 그 어느 경주보다도 강변이 꼼꼼하게 또 분석을 합니다. 이번 구경주에서 1번마 롤러블레이드는 1번 게이트까지 잘 뽑았어요. 8월 25일 날 최강팀과 같이 뛰면서는 최강팀에게 6마신을 졌습니다. 근데 직전에 최강팀을 이길 때의 그 경주 내용을 보면 최강팀이 롤러블레이드를 영원히 못 잡는 탄력이었어요. 앞으로 경주거리가 많이 늘어나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1번마 롤러블레이드가 4번마 최강팀을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번 롤러블레이드는 1번 게이트 그냥 단독 선행이거든요. 근데 최강팀은 능력은 있지만 발주 대하시가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1200 경주거리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마 롤러블레이드는 여기서는 다시 한번 충마로 놓고 때릴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4번마 최강팀이 능력 마필이긴 한데 2억 1000만원짜리 작년도 그 제주 10월 제주 경마에서 가장 최고가의 가격을 기록한 마필이에요. 자, 4번 최강팀은 뭐 나올 때마다 노리고 있는 녀석인데요. 문성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이게 깜빡이로 팔릴 것이고. 자, 그런데 후착 도전에서는 10번마 초인강자 같은 마필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10월 28일 경주에서 23.8배짜리를 승부로 때려 먹었을 때 그때 경주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직전에도 보니까 그냥 스타트가 좋았어요. 2번 게이트에서 스타트 굉장히 좋았는데 그냥 붙들고 넘겨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래를 다 맞고 쫓아가면서도 5마신의 압승을 거뒀는데 이거는 능력마로 평가를 합니다. 10번 초인 강자가 1번, 4번에 비해서는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을 수밖에 없죠. 뭐 2번 케인 노드도 인기 바로 팔릴 것이고, 근데 이거는 충분히 배당가치 있는 마필로 봐요. 그래서 1번만 롤러블레이드를 놓고 1번을 놓고 10번 초인 강자에 1번, 10번을 좀 배당이 짭짤할 것 같아요. 1템 막건 들어오면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1번마 롤러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800m 별정 비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대가리를 세워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외곽에는 10번마 미스터 플릿을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비록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상승세가 거침이 없어요. 최근에 뭐 연투를 때리면서 한마디로 뭐 걸음발이 터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뭐 데뷔 초부터 나올 때마다 대가리로 의심하지 않고 있는 녀석이죠. 4월 14일 날 CHIA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도 노렸던 마필. 8월 3일 경주에서도 노렸던 마필. 8월 25일 날도 대가리로 때렸고 직전에도 1800 첫거리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무조건 온다. 확신을 갖고 충마로 놓고 때렸는데 직전에는 스타트 나오면서 착지가 좋지가 못해 착지 불량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뛰더라고요. 10번 뭐 미스터 플릿은 순군전이라도 1800은 또 됩니다. 오늘 뭐 감량 조건까지 좋고요. 그래서 10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로 압축을 하는데요. 후착이 뭐 고만고만한 마필들인데 누가 1800 경주거리에서 좀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2번마 스마트 프린스가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부담 중량 57까지 늘어난 부분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이고 7월 19일 날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는데 그때 당시는
그 뒷다리 편자가 빠지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됐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스마트 프린스는 배팅권으로 가져갈 마필이고요. 9번마 예스 파워가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아마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직전에도 인기 11위였는데 이거 폭탄 배당을 터뜨릴 뻔했어요. 그래서 9번 예스 파워는 여기서 좀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좀 봐줘야 될 상황이고요. 초반 선행은 11번 예스 퍼펙트 같은 것도 늘어볼 수가 있는데, 미스터 플리 때문에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결국 앞선 정리는 10번 미스터 플릿이 앞선을 정리하고 가고요. 후차권에서는 꽃정계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들, 뭐 2번마 스마트 프린스나 또 9번마 예스 파워,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위권에서 또 중위권에서 전개가 잘 풀릴 수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10번 미스터 플릿을 놓고 2번 9번을 탭 놓고 2번 9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식경주입니다. 국선마 4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일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난타전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화끈한 배당으로 두둑하게 한 거라 챙겨먹겠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린 마필이 문성기수의 8번마 선 오브 썬더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7월 21일 경주에서 5.7배를 추천 경주로 압축 승부를 때려먹었던 녀석이죠. 그런데 직전에는 이게 배당판 바람이 은근히 많이 불었는데 신경을 쓰지 않고 꺾었던 마필이에요. 이 선 오브 선더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경주도 보면 그때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에 이거를 충마로 놓고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 오브 선더를 불안하게 봤기 때문에 두손 왕자를 놓고 영수톰의 53.8배짜리를 승부 경주로 두둑하게 챙겨 먹을 수가 있었잖아요. 인기마 불안한 경주는 고배당을 노리는 배팅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6월 22일 경주에서도 이 마필을 세게 읽어주지 않았던 녀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문생기술 안장을 다시 교체를 했고 편성을 이렇게 허접하게 만나다 보니까 8번 선 오브 썬더가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이번에도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11번만 호크 행진곡이 7월 28일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고 직전에도 인기 3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직전에 기억이 나십니까? 이거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히 비웃어 버렸어요. 이런 거는 뭐 절대 안 된, 뭐 절대라는 표현이 좀 기분 나쁘게 들으실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강민은 정말 안 된다고 확신했어요, 이 마필이. 그래서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완전히 책임지고 완전히 잘라버렸던 그 마필입니다. 근데 오늘 또 편성이 이렇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팔려요. 8번, 11번이 요게 지금 깜빡입니다. 8번, 11번이 두 마리 모두 강민이 노리는 충마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8번, 11번 이런 깜빡이는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돼요. 가만 보면 지금 강민의 관리 마필들 고배당을 챙겨 먹었던 두둑하게 한구라 해 먹었던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1번마 수호도 5월 26일 경주에서 황금다주의 수호 50 그때 34배짜리죠. 34배짜리를 또 현장 예상에서 강하게 추천드려서 때려 먹었고 8월 11일 경주도 9.3배짜리를 충마 놓고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순군전에 사실상 의지는 좀 덜덜했던 내용이고 2번마 골드페릴라도 7월 14일 경주에서 충마 놓고 파티파워의 31배 31.4배를 추천 경주로 강배팅으로 때려 먹었던 녀석이에요.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역시 순군전에 좀 주춤한 모습이고 3번마 대천이오로도 8월 11일 경주에서 부르킹과 동반 입상했을 때에 그때 승부 경주로 복승식 57배 쌍승식 100배짜리를 강배팅으로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또 올해 초 2월 달에도 독도야 동반 입상했을 때도 40배짜리를 또 주력으로 때려 먹었던 녀석이잖아요. 지금 안쪽에는 이 1번, 2번, 3번 이런 마필들이 지금 승군 이후에 주춤하지만
안 되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런 마필들이. 이런 거 들어오면 폭탄이 엮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강민이 계속해서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관리마가 있어요. 관리마 놓고 때릴 겁니다. 경주거리가 1300m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빠진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승부지 관리마가 있기 때문에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관리마 놓고 뭐 인기마와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중배당은 충분히 나오는데 8번, 11번 이런 깜빡이 사실 다 못 믿는 말이거든요. 두 마리 다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고배당으로 아주 찐하게 한구라가 되는 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0경주 메인 승부를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도 있지만 배당도 두둑하기 때문에 이번 10경주에서 아주 찐하게 제대로 한구라 챙겨먹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고요. 많이 기대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1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일요일 마지막 승부 경주입니다. 마지막 11경주를 메인 승부로 가져갈까도 고민을 했어요. 근데 현장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까지는 가져가지 않습니다만 거의 뭐 메인급으로 역시 배팅 강도를 올려서 마지막 경주 깔끔하게 적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에 있는 12번마 글로벌 캡틴이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려요. 직전에 코리아 스프린트 그 엄청나게 강한 편성에서 놀았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 경주에 떴던 마필, 그것도 또 마련 경주이기 때문에 부담장을 56kg를 받고 뛰었던 좀 불리한 조건에서도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오늘은 핸디캡이고 53.5 홀가분한 부담 중량 아닙니까? 당연히 12번 글로벌 캡틴이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텐데 강민은 이거를 강축으로 놓고 때려야 되느냐, 그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라고 봐요. 만약에 이번 경주가 1200m였다면은 의심하지 않고 그냥 글로벌 캡틴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겁니다. 하지만 1200이 아니고 1400m라는 것이 변수예요. 이 글로벌 캡틴이 1400을 뛰었던 레이스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11경주는 글로벌 캡틴은 현장까지 고민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400에서 안 빠지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배팅의 한 자리를 책임져줄 관리마가 있는데 최근에 보여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강민이 아주 강하게 노리는 관리마를 충마로 놓고 일단 12번 글로벌 캡틴 쪽으로 기본 맞고는 때려야죠. 하지만 12번 글로벌 캡틴이 1400에서 부러지는 그림이면 이거는 마지막 경주도 대박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11경주 거의 뭐 메인급으로 강하게 노리면서 깔끔하게 적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월 27일 일요경마 60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민은 내일 현장 예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